더 자세한 뉴욕 증시 마감 분위기 김태수 기자와 짚어볼게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미국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다소 진정될 기미를 보였고요. 미 상원의 인프라 투자안 승인 소식이 전일에 이어 오늘도 추가로 전해졌습니다.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물가가 억제된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어제 이제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예상치하고 같게 나와야지 시장이 안도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7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수가 6월 달에 0.5% 6월 달에 비해서 0.5%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추정치하고 일치하는 숫자였습니다. 지난달에 0.9% 증가해서 상승률이 둔화됐다 이렇게 또 받아들여지면서 시장이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중고차하고 트럭 가격이 6월 달에는 10%대 급등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0.2% 수준으로 안정을 찾으면서 데이터가 굉장히 예상치에서 머무르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연간 데이터로 따져도 6월 달과 같은 비율로 유지가 되면서 2008년 이후에 최고 수준인 5.4%를 기록을 했습니다. 4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가 진행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미 상원이 초당 파 의원들이 마련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을 통과를 시켰고, 그리고 오늘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지출안을 다시 이제 또 예산 결의안에 이제 가결을 했습니다. 이 예산 결의안은 대략적인 어떤 목표치 정도만 이렇게 설정한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직 이게 뭐 입법화되기 위해서 의결을 거친 그런 과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입법화를 위해 가지고 이제 다른 과정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이제 독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표가 이탈하는 게 없어야 됩니다. 단 한 표라도 이탈을 하면 안 되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한 3-4표 정도가 어쩌면 이탈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도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하원은 9월 20일까지 휴회가 예정돼 있고 상원도 이제 9월 중순까지 휴회를 할 예정인데 다만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가 8월 23일 날 모여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휘발유 재고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가 반등을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소비자를 위해서 낮은 가격으로 석유 생산량을 늘려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펙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백악관에서 이제 오펙이나 이런 관련된 국가들한테 생산량을 늘리라고 압력을 가하는 모습이 생기다 보니까 유가가 초반에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원유와 휘발유 재고가 감소하면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원유 같은 경우에는 44만 배럴 정도가 감소했고 휘발유는 140만 배럴이 감소했습니다. 네, 오늘 인프라 투자 확대 소식 전해지면서 업종별로 자재와 산업, 금융 관련주가 1%대 오름세 보였고 반면에 반등했었던 항공주가 좀 주춤해졌네요. 업종별 분위기 어떠셨나요? 네, 인프라 투자가 아무래도 확대되다 보니까 재료와 산업 업종이 1%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철강이라든가 소재 업체들의 주가가 좀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사실 뭐 지난번에도 인프라 관련된 얘기 나왔지만은 그때는 오히려 마이너스를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투자자들이 이런 어떤 이슈에라도 좀 매달려서 매수세를 들어가려는 그런 의지들이 강하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렇게 상승을 보였습니다. 스틸메이커나 아니면 볼칸 아니면 커머셜 메탈 같은 대표적인 회사들이 3% 내외의 상승을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유일하게 헬스케어 업종만 마이너스 1% 하락을 했습니다. 산업별로는 건축 재료와 건축 엔지니어링 산업이 3%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항공주들이 이제 수익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자꾸 이제 나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사우스웨스트가 8월달 영업수익이 2019년도 수준에 비해서 최대 20% 정도 감소를 할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항공주가 장시장하면서 전반적으로 다들 흔들려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여기에다가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예약이 감소하고 있다. 이 얘기도 지난번에 한번 드렸었는데 예약이 감소하는 거에 따라서 뭔가 좀 전체적으로 경영이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은 고용비용대로 더 증가해버리는 이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3분기에 이익을 내기 어려울 것
것이다. 이제 이렇게까지 또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만 이제 지금 그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7월 달에 흑자를 어쨌든 냈고 그리고 3, 4분기에 어떻게든지 수익을 회복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항공주들이 전체적으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항공주들, 크루즈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대부분 1%대 상승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모더나를 이번 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마이너스 70%나 낮춰가지고 목표가를 제시했다라는 보고서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 15%나 급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모더나가 300% 급등한 그런 상황인데 관련된 헬스케어 관련된 ETF 같은 경우에도 거의 변동폭이 없이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더나 혼자 이렇게 독주를 했다는 거에 있어가지고 투자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좀 제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15%나 하락하면서 385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이번 주 월요일 날 495달러 찍고 나가지고 100달러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코인베이스가 매출이 22억 3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이 6달러 45센트 해가지고 정말 엄청나게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고 예상치도 크게 넘어섰는데 이런 속에서 이제 코인베이스가 오늘 주가가 상승하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2% 이상 상승하면서 46,6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향후 살펴볼 만한 이슈들도 보겠습니다.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왔고 생산자 물가지수 기다리고 있죠. 현 시간 목요일이니까 내일은 실업수당 주포도 나오겠네요. 네, 맞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오는데 0.7%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상치와 같아야 되는데 만약 이걸 넘어서게 되면은 생산자 물가라는 거는 기업들의 수익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에 기업들 수익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잘 봐야 되고요. 그리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한 2만 건 정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도 한 350개 기업 대기하고 있는데 월트 디즈니가 있습니다. 전년 동기 8센트 주당 순이에서 지금 이번에는 한 56센트 정도 기대를 하고 있고 개선 추세는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에어비앤비가 지금 코로나 직격탄을 맞고 적자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지난 1분기에 92센트 주당 손실이 났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48센트 정도의 주당 손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목해볼 만한 이슈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